민주기 특검입니다. 이 수천 명의 개미 투자자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한 그 종목에서 본인은 1억 5천만 원의 엄청난 성과를 얻었습니다. 미공개 정보,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 주식을 던졌던 건 아니냐. 그래서 수천 명의 개미 투자자들처럼 피해보지 않고 고점에서 수익을 극대화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많은 언론이 민주기 특검에게 물어보는 건 단순합니다. 하나입니다. 언제 팔았냐? 매도 시점조차 민주기 특검은 밝히지 않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여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금감원이 이건 조사해야 한다라는 질책이 나왔습니다. 그냥 위법은 없었다라고 묻고 넘어갈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분식 회계가 불거진 네오세미텍 주식을 상장 폐지 직전에 보유 주식을 전량 매각해가지고 억대 이익을 남겼습니다. 주가 조작 여부에 대해서 특검을 수행하는 민중기 특검 당사자가 정작 미공개 정보를 가지고 주식 차익을 얻었다면은 이런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이런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역시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그 혐의와 관련된 부분 자체가 공소시가 완성된 지가 오래돼 가지고 금감원이 감독 그 권한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발견되지 못해서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을까. 주식 거래 정지 전 2시간 동안 거래된 금액만 260억입니다. 공소시효 15년 50억 이상 요건에 무조건 해당이 됩니다. 자, 현 정부의 금감원장은 민중기 특검의 이 의혹 금융위가 조사할 수 없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함께 보시죠. 자, 공소시효가 지났다.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손실 회피 시 1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0년. 혐의 액수 50억 이상 시 15년. 보유 주식 처분 1억 5천만 원 수익. 2010년 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위에서는 조사 못한다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박태규 의원님. 예. 금융위는 이 조사 못한다는데요? 금융감독원 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미공개 금감원? 정보 이용으로 인해서 네네. 얻은 이득이나 회피한 손실이 50억 원 이상이면은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 공소시효가 15년입니다. 15년이면 지금 2010년 초에 민중기 특검 당시 고등법원 부장판사였어요. 이것을 약 1억 5천만 원 정도의 시세 차익을 남기고 네오세미테크 상장 폐지 직전에 그것을 처분을 합니다. 누가 봐도 고등학교, 대학교 동기 동창인 네오세미테크의 대표이사한테 지금 팔아야 돼 하는 미공개 정보를 받았을 가능성이 많죠. 예. 그런데 당시에 이 네오세미테크의 대표이사가 처벌을 받았는데요. 그게 2016년경에 가서야 형을 선고를 받아요. 그때 이 회피한 손실이 23억 원 정도입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이 민중기 특검뿐만 아니라 네오세미테크 대표이사 주변에 있던 약 30명에게 1만 주식을 보험처럼 줬다는 거예요. 싸게. 그 소위 대정고 라인들에게. 그렇습니다. 판사, 검사, 언론계 이런 사람들한테요. 그러면은 본인이 회피한 손실 23억 원에 30명 정도에게 당시 만주씩 줬으면 1억 5천만 원씩이라고 계산을 하면은요 50억이 넘는 금액이에요. 이렇게 본다면은 아직 15년이라고 하는 공소시효 지금 간당간당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빨리 수사를 해야 되고요. 특히 네오세미테크의 이 대표이사가 민중기 특검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공범 관계라는 게 확인이 되면 재판받는 동안에 걸렸던 기간은 공소시효 산정에서 빼게 돼 있어요. 빼야죠.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박태규 의원은 지금 검사 출신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금융원장, 금융감독원장 이찬진 원장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이 사건을 조사를 해서 만약에 민중기 특검이나 다른 관련자들이 네오세미테크로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되면 즉시 조사를 해서 이재명 대통령 말처럼 패가망신하게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찬진 금융원장 이재명 대통령의 연수원 동기일 겁니다 아마. 그 친분으로 지금 금융감독원 원장이 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강남에 실거주하는지가 불확실한 아파트 2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런 사람이 금융감독원장으로 있으면서 민중기 특검 사건 조사도 안 해보고
시효가 지났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금융감독원장 당장 물러나고 금융감독 업무에 정통한 금융감독원장 새로 와서 이 사건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곽규택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대통령과 가까운 인맥인 금감원장이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않고 덮으려는 것 같다 이렇게 보고 계신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특히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는 네오세미테크 주식이 이게 왜 문제가 됐냐 하면은요. 김건희 여사를 민중기 특검이 수사를 하면서 네오세미테크와 관련된 거래를 수사를 하겠다고 해서 이게 네오세미테크가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민중기 특검이 제일 이득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본인이 스스로 특검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도대체 공직자들의 이 마음가짐이라는 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물러나고 다른 특검이 새로 해서 수사를 해야 수사의 정당성이 보장을 받는 거지. 자기는 1억 몇천만 원 단기 차익 노리고 빠져나간 그 주식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쪽의 거래는 수사를 하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특히 양평 공무원 억울하게 숨진 그분의 그 사건까지 생각을 한다면 정말 민중기 특검이 다른 생각을 할 게 아니고 지금 물러나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 여사의 이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수사의 총책임자가 이 주가 조작 사건과 주가 조작 사건의 그 주식으로 대박을 쳤다. 더군다나 그 주가 조작범과 가까운 사이이다. 내부 정보를 활용했을 개연성이 크다. 다 떠나서 판 시점도 못 말하고 있다. 국민들이 이 수사의 대상자의 자격이 있나라고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심이 중요하다. 네네. 여론의 추이를 살펴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특히 이제 공소시효는 뭐 금감원장이 지났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살펴봐야겠습니다만은 국민의힘이 고발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죠. 음. 고발을 했으니까. 이미 뭐 수사를 해야 된다, 뭐 촉구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미 고발을 했더라고요.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 그러면 잠시만요. 그럼 어디에 고발했습니까? 오늘 고발을 합니다. 어디에요? 오늘인가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중앙지검에? 예. 네네네. 그래서 오늘 고발한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좀 이제 지켜봐야 될 문제인 음. 것 같고요. 뭐 매도 시점 이런 걸 얘기 못하는 것은 조금 마음 불편하죠. 마음이 왜 얘기를 불편하다. 못할까? 왜 얘기 못하냐? 떳떳하면 네. 언제 팔았는지 왜 얘기 못하냐? 그런 지점은 있긴 합니다만 왜냐하면 지금 언론 보도로 이미 그 주가 조작범 동창 있잖아요. 대전고 서울대 동창. 그 동창이 먹튀했던 시점. 전문 용어인데 자기가 상장 폐지될 시점은 알고 있으니까 자기가 자기 가까운 사람들이 있었던 주식을 팔아서 던졌다는 거예요. 투자자들한테는 비밀로 하고 그 시점과 민특검이 주식을 팔았던 시점이 겹치는 건 아니냐라는 의혹이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서 보도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주가 조작 관련한 김건희 씨의 어떤 혐의인데 이게 민중기 특검이 이걸 하는 게 맞냐 여성치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의혹이 16가지 혐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 아마 특검 한 2달 정도 남았을 거예요. 그 사이에 특검의 어떤 역할은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나중에 이제 공소 유지하고 재판은 또 별 문제이긴 합니다만 네네. 일단 고발을 오늘 하신 저는 어제 한 줄 알았거든요. 오늘 국민의힘이 한다고 하니까 그 추이를 좀 살펴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국감장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 민중기 특검 건을 지칭하며 수사에서 배제하는 게 맞냐. 이 수사의 기본 윤리와 원칙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현직 부산고검장은 답변했을까요? 들어보시죠. 민중기 검사가 판사 시절에 태양광 업체인 네오세미테크 비상장 주식 1만 주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식이 어떤 주식이냐면은 자기가 수사하고 있는 김건희와 똑같은 종목의 그 주식입니다. 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상패 직전에 주식을 매도해서 1억 5,8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어요. 피의자가 투자한 주식하고 똑같은 종목에다 주식 투자를 해서 이익을 얻었는데 그 사람이 계속 수사하는 게 맞습니까? 검찰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수사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수사 과정에서 배제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자세히 보시죠. 자신이 수사한 피의자와 같은 종목의 투자 이익을 얻은 사람이 수사하는 게 맞냐. 이종혁 부산고검장
수사 내용은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배제되는 게 맞다. 이종혁 고검장이 민중기 특검 얘기하는 줄 모르겠습니까? 조배석 의원이 알죠. 이종혁 부산고검장은 민중기 특검이 저 수사에 손 떼야 된다라고 말한 겁니다. 물러나야 된다고 얘기한 겁니다. 자, 방송기자 출신의 또 우리 김기용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민중기 특검은 물러날 생각 없다가 마지막 워딩이에요. 이 특검의 문제가 뭐냐면 강압적인 어떻게 보면 수사 외압으로 인해서 강압 수사로 인해서 안타까운 선택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알아보니까 문제 없더라, 강압 수사 없더라 얘기를 하고 또 민중기 특검 그 본인의 이 어떻게 보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시세 차익을 해서 먹튀를 한 사건에 대해서도 알아보니까 문제 없다, 혐의 없다 이렇게 하고 퉁치는 거 아닙니까? 아, 이건 퉁이다. 퉁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고요. 무엇보다도 일반인도 아니고 판사 시절에 있었던 상황이고 지금은 누군가 단죄하기 위해서 칼을 휘두르는 위치에 있는데 정작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 같은 회사에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상대가 하면 범죄고 네. 내가 하면 투자. 이건 우리가 앞서 다뤘던 부동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들은 다 좋은 집에 살고서 남들은 못 사게 하는 그런 내로남불적이라는 사고가 이 민중기 특검 내에서도 이거는 딱 위선과 가식이라는 내로남불 DNA가 같이 공유되고 있는 거 아닌가. 물러나야 된다. 당연히 물러나야 되고요. 자, 지금 조금 전 정청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 자격이 없다. 거취 결정하라 물러나라고 했거든요. 뭐 같지는 않지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빨리 했다라는 걸 문제 삼으면서 대법원장 물러나라라고 입법부의 이 한 축인 여당 당대표가 사법부의 수장을 향해서 물러나라라고 하는데 네. 지금 그 정도의 어떤 윤리 기준대로라면 민중기 특검과 관련된 의혹이 사실은 그 의혹의 농도가 아까 짙다라는 표현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그 특검 자리를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느냐라는 질문 안 드릴 수가 없겠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특검은 민주당이 추천한 같은 편 특검이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본인들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 후보를 바꿔치기 위해서 그렇게 빨리 했다는 본인들의 어떤 시나리오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가 누누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지금 사법수장을 끌어내려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무죄 만들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유죄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어떤 빌드업 과정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입법 권력이 크다고 해서 그리고 행정 권력이 크다고 해서 그 권한에 대해서 사법부를 능멸하는 이런 부분, 자제와 절제를 못하는, 그리고 상권 분립이라는 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더 크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렇게 거침없이 이런 어떻게 보면 황당한 일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양태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굉장히 부적절한 일이죠. 근데 다만 이제 네오세미테크 당시 대표 수사를 하면서 금감원에서도 어제 밝힌 바와 같이 한 14명 정도는 이제 위법 사항을 발견을 해서 이제 검찰에 이제 통보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민중기 특검, 민중기 당시 이제 부장판사가 만약 위법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은 그 수사에서 굳이 배제되거나 뭐 금감원 조사에서 뭐 빠졌을 이유는 없거든요. 근데 다만 거기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뭐 당시 수사나 조사에서도 뭐 불법은 없었다라는 게 어느 정도는 소명은 된 것 같고요. 뭐 그걸 떠나서라도 사실 뭐 이런 식의 상황으로 이제 사실 수천 명의 주주들이 저 상장 폐지로 피눈물을 흘리셨을 텐데 저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제대로 된 사과가 필요하고 사실 민중기 특검은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공정한 수사 결과로 국민들의 기대에 보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